여러분, 오늘 제가 혼자 있지 않죠? 네, 안녕하세요. 네, 대전광역시 전시의원 김소연, 지금 현재는 변호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당시 소속은 민주당이었다가 네. 바른미래당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내일 어느 당 입당하시죠? 내일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 찍는다. 그리고 네.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오면 어느 정당이든 가리지 않는다. 네, 내가 원하는 메시지는 지금 현재 민주당과 조직들이 네, 나라 돈을 어떻게 탕진하느냐,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어디든 어느 정당이든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정확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네. 타자십니다. 네, 일단은 급식이 이제 어떤 사건이죠? 대전에서 제가 네. 한울야학이라는 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 평생교육시설을 정의당 시당위원장인 김윤기 위원장이 네,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던 중에 네, 이제 국비로 지원받는 네. 급식비를 작년에 지원을 처음 받았는데 네, 그 수천만 원의 돈을 인근의 협동조합 케이터링 업체와 짜고 네. 비교 견적도 거짓말로 허위로 갖다 제출까지 하면서 네, 급식비 소위 카드깡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중증장애인들한테는 네. 인근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남은 밥을 그러니까 잔반을 가서 받아와서 네. 먹였던 사건입니다. 네, 제가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행정사무감사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좀 감사를 할까 하는데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예요. 장애인 야학시설에 급식비를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그 돈을 카드깡을 해서 유용을 하고 장애인 학생들한테 뭘 먹여야 되는데 그 먹여야 되는 음식은 인근 학교의 급식의 잔반을 가져다가 네. 장애인 학생들에게 네, 먹였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판단이 되셨나요? 한울야학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의당? 네, 시당위원장이 이런 시설들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었고 네. 운영위원회 멤버들이 대부분이 정의당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네. 정의당 사람들이었는데 네. 이런 일을 저질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 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질 않죠. 심상정 대표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논평도 나오고 다 나왔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묻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뉴스에 나오고 난 다음에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장이 되려면 네. 카톡에도 돌고 뭐 커뮤니티에도 돌고 인터넷 방송에도 나오고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네, 일절 그런 게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이거를 하실 때 바른미래당, 네, 바른미래당이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으로 했는데 네. 이런 거를 확산시키는 거를 보수 정당이 잘 하셔야 돼요. 자유한국당도 이런 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화력을, 중요한 화력이 되십시오. 네, 입당하기도 전부터 철새라고 또 벌써부터 난리인데 네, 네, 저는 일 잘하는 철새가 사기꾼 텃새보다 훨씬 100번, 1000번 그렇죠.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라가고 윤리를 따라간 거지. 그쵸, 양심을 따라가는 양심을 거죠. 따라가는 거를 배신이라고 하면 그들이 배신을 한 거죠. 다르게 잘할 거라고 믿고 들어갔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들이에요. 배신은 그들이 네. 한 거고 네, 그들의 논리는 조폭 논리일 뿐인 거죠. 그렇죠. 카드깡 과정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케이터링 업체라는 협동조합의 구성원들도 정의당과 민주당의 시민단체나 뭐 이렇게 활동가들이 중심이 됐던 네, 업체들이고, 그들이 대전의 소위 보수교육감이라고 하는 네, 이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을 지지하면서 이 설동호 교육감이 뭐 부실급식을 했다라고 네. 하면서 인근 초등학교에 급식이 네, 사진을. 좀 부실한, 양이 좀 적은 사진을 찍어서 별로 큰 일도 아닌데 이 일을 한 4년 넘게 전국에 계속 뿌렸어요. 그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곳이 그 케이터링 업체 협동조합이고, 그 협동조합과 한울야학 정의당과 같이 연대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잔반급식 작품입니다. 카드깡 작품. 네. 이것을 제가 초반에 한 2달 정도 진행하는 걸 보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멈췄지. 네. 가만히 놔뒀으면 중증장애 학생들은 계속 잔반을 계속 먹겠네.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중증장애인 학생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우리 밥밖에 못 먹고 반찬도 못 먹고 있다. 개밥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 직접 듣고 만나보기도 하고 네. 이것을 문제 삼았던 사건입니다. 결국은 네. 우리가 피해자 편을 들면 네, 정당의 편을 들 수가 없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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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정의당이나 이 한울야학 측의 변명이 있어요. 네. 이거 잔반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먹다가 이렇게 침 튀기고 흘려놓은 게 아니라 네. 따로 빼놓은 거다. 뭐 이런 변명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학교 급식은 무상급식이라서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먹어야 될 밥입니다. 이것을 따로 빼놨다. 이건 횡령이에요. 횡령이죠. 네, 매번 빼놨다. 어떤 선의가 있어도 이거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급식이 매번 남는 게 만약에 뭐 일상이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급식의 질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두 번째 변명은 카드깡한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 다른 용도로 썼다. 이게 사실 보조금 아니라 이렇게 약간 위탁 지원금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가를 통해서 나온 돈들은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뭔가 변경을 하거나 목을 바꾸려면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알죠? 그들 용어로 하면 이런 걸 보고 네. 보급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 조직을 위한 보급투쟁은요 법보다 더 숭고한 가치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런 식으로 네. 사람 후려치고 그리고 이제 마녀사냥 당하셨죠. 그렇죠. 이런 식을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과학적 혁명운동이라고 부르죠. 이게 주사파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저는 가장 좀 기가 막혔던 건 네. 한울대학에 있는 중증장애인 학생들하고 사진을 찍고 행사를 다니고 어떤 선거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항상 앞세워서 장애인들을 앞세웠단 말이에요. 수단이죠. 그들에겐 이들이 혁명의 도구일 뿐이죠. 정치운동의 도구, 권력의 도구일 뿐이죠. 존중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쵸. 사실 이 사건 이외에도 뭐 장애 강사한테 돈을 강사비를 줬다가 개인 통장으로 그중에 일부를 페이백하라고 지시한 내역들 전부 다 증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전시의회 민주당 일색이고 또 뭐 경찰 조직이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이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시의회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기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보도가 된 게 전부인데 그조차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묻히더라고요. 그렇게 기사를 써내면 그 기자도 네. 계속 기자를 하기 어려운 네. 멱살 잡히는 거죠. 기자님들이 이거를 왜 쓰기가 어렵냐면 우르르 몰려와서 네. 인간적 모욕, 협박, 기타 등등 때로 린치를 가하는 행동을 너무 당당하게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기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당하기 전에 제가 버티고 있어요. 제 입에서 나가면 어쨌든 기자님들은 핑계가 돼서 쓰실 수 있잖아요. 보도자료 아예 내요 저는. 여러분들 믿기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네.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이런 등등에서 회계상의 불투명성 상황에서 뭔 짓을 하는지는 알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의 성격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정치투쟁과 보급투쟁을 우선하고 자기 조직을 그 어떤 것보다 앞에 내세운다는 거죠. 목적이 정당하면 뭐 수단 이런 거 가지고 뭘 그래 이런 자기들이 한 위법은 상당히 가벼운 것으로 이렇게 물타기를 기가 막히게들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재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이 급식을 먹은 장애인 학생들의 눈물 그리고 이 부모님들의 피눈물. 좌파식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될 건 이 장애인 학생들과 그리고 이 학부모들을 우리의 동지, 우리의 이웃으로 봐야지 이 정당 사람들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분들은 빨리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려라. 당신의 정치적 관심은 오히려 정치에 대한민국 민주화에 해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대깨문 여러분. 네, 이들이 주장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거가 있어요. 시설이 열악하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거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후원금도 굉장히 들어오고 있고요. 네. 시설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런 짓은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보면 좌파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장애인 시설이면 장애인을 위해서 돈을 쓸 생각을 해야지 자기네 정치 조직원 한 명 더 고용하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말라는 거죠. 네. 구조조정해서 최대한 장애인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거 전에 우리 조직원 한 명을 더 고용하고 더 규모를 키워서 선거에서 뭐해서 정치적 투쟁에서 무엇을 할 정치적 자원으로 조직원을 키우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얘기가 여러분 이거는 네. 쇼킹의 일단 시옷 정도고요. 나머지 쇼킹은
다음 걸로 채우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거고 네. 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을 네. 위한 걸 지원하는 텐데 시설이죠. 네. 여기서는 장애인 학생들의 울분이 시작이었죠. 여기서는 또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자들의 내부 고발이 시작이었습니다. 네, 어떤 내부 고발이었나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네. 첫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죠. 역시 네, 돈 문제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폭력 상담소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인 피해자 네. 지원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자 팔이, 피해자 이용하는 내용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돈 문제는 사실 대전 시의회에서 이미 활동을 많이 해서 혹시라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첫 번째 일단 상담소장이나 상근자들 같은 경우는 여가부를 통해서 그리고 국비, 시비 이렇게 뭐 구비 이런 식으로 국가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전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건의 중심이 된 상담소 같은 경우 소장이 호봉 다 적용해서 네. 월 수령액이 400만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장은 이 사회복지 시설들이 따라야 할 네. 지침에 따르면 상근 의무가 있어요. 상근의 의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출퇴근을 여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 월급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침에 9 to 6를 해야 되잖아요. 네. 들어가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중간에 사우나 가서 놀고 어디 가서 강의 나가서 유료 강의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안 되죠. 그런데 상근자들은 앉아 있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혹시라도 오면 뭔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그 앉아 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었나요? 그 앉아 있었던 분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태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피해자라고 갔더니 너 여기 앉아 있어 도와줄게. 네. 그러고 자기는 밖에 돈 벌러 가는 거예요. 희망 고문을 시켜가면서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네. 나 소장이야, 급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고 네. 강연료도 세게 받는 거죠. 그렇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건 공감을 하실 텐데 우리 성폭력 예방 교육 몇 년 사이에 부쩍 너무 심하게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받고 또 받고 그쵸. 받고 또 받고 내용 뭐 특별할 거 있나요? 사실 제가 국가 온라인으로. 여가부 기관이라면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연령대별로 지위 계급별로 뭐 어떤 직종별로 해서 그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서 온라인 수강을 할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그것을 굳이 전국에 있는 여성계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학교, 심지어 유치원, 그리고 일반 민간 회사 전부 다 무조건 가서 강요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듣게 그래서 하고 몇 천억짜리 사업을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업들의 내용이 또 멘토링, 모니터링, 강의, 그리고 마지막에 뭐 여러 가지 컨설팅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정말 신기한 창조경제 영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개발해놨는데 막상 여성계 사람들이 또 강의를 할 사람들이 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소에 상근해야 될 사람들이 돈맛을 알아버려서 밖에 나가서 강의를 뛰고 다니고 그리고 이 강의를 네. 한 번 할 때 최소 50만 원은 번다고 봐야죠. 그렇죠. 소장급들은 그 정도. 1년에 네. 몇 번을 한다고요? 지금 2017년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 한 명 소장이 134건을 했습니다. 134건이면 여러분 50만 원씩 잡으면 130이면 6,500만 원. 네. 그리고 월 받는 게 400, 연봉이 1억이 넘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각급 언론사, 방송사, 자. 그리고 또 시민단체들이 하는 또 토론, 발제비, 뭐 토론비, 인터뷰 수입이 장난이 아니죠. 네, 그럼 피해자들은 누가 지원하죠? 거기 가서 피해자들이 가서 도와줄 테니 한다라는 게 가니까 청소시키고 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시키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피해자들 중에서 성폭력 상담소를 가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피해자들이 보통은 성폭력 진짜 피해를 입은 진짜 정말 고통을 당한 피해자분들은 대개 자기 사건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자녀가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경우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죠.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무조건 저 같은 변호사들한테 찾아가요. 특히 여자 변호사들 찾아가서 조용히 피해자로서 고소 진행하고 알리지 않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를 가는 피해자분들은 뭐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거나 예를 들면 지체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뭐 성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거나 가난하거나 사회적 약자거나.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가거든요. 이들의 어떤 순진함을
이용해서 너네 나니까 널 도와주는 거야. 마치 개인이 도와주는 것처럼. 그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요. 예를 들면 뭐 피해자 뭐 자조 모임을 하게 한다거나 상담을 쬐끔 해주거나 심신회복 캠프를 1박 2일 간다거나 이런 거를 국가 돈으로 좀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틈을 타서 자 너희들도 내가 피해 입은 사례를 가지고 너희 같이 힘든 사람들을 도운 일을 좀 좋은 일을 하는 게 어때? 그러려면 여기서 시간을 좀 채워야 돼.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채워서 훈련이 되면 나같이 억대 강사로 뛸 수 있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들 같은 경우는 당장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그 희망 고문을 당해서 실제로 뭐 제주도, 청주 이런 데서 제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받으면 안 되는 강사비, 그 강사비까지 소장에게 지급해 가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코 묻은 돈 진짜 뜯어가면서 강의까지 듣게 하고 수료까지 하게 한 다음에 자 우리는 강의 나갔다 올 테니까 너는 자리 지키고 훈련을 해. 피해자들이 전화 오면 받고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자리를 지키라고. 그러니까 네. 이게 얘네들이 말하는 그루밍이죠. 그렇죠. 정신적 지배를 정말, 통한 네. 상대의 영혼과 노동을 착취하는 이게 그렇습니다. 그루밍 행위죠. 네. 그들이 말하는 남성 중심으로 여성들에게 행한다는 그 그루밍의 과정을 자기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들이 그게 뭔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정신 지배할 수 있는지 아는 거예요. 정신을 착취하고 그들을 사이비 종교의 좌파 이념에 이렇게 종속시키는 기술 전문가들이고 이게 지금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뭉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답답한 건 네. 자유한국당 좀 욕 좀 하겠는데 자유한국당이 너무 몰라요. 민주당에서 있었던 사람들, 좌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까고 나오는 거고 네. 저는 좌파는 좌파가 까야 제맛이라고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고 의원님은 이번에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시는데 네.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네. 자유한국당 가시면 네. 정말 더 열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를 해서 고발하고 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쭈삣쭈삣거릴 거라는 왜냐하면 얘기죠. 그쪽에 지분이 또 있죠. 그렇죠. 자기 네, 지분도 있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거든요. 더불어 한국당이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분이 있다고 한들 소위 여성계 사람들이 네, 표를 줄 것인가? 그렇죠. 전혀 안 줄 것 같은데 정신 차려야 되겠죠. 저는 이 피해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고 내부 고발을 했을 때 네. 그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떤 폭력을 가하는지 그 얘기도 해주세요. 어떤 폭력을 가하냐면요. 제가 상담소장인 유모 소장님께 네. 저의 성폭력 당한 사례를 생생하게 상담을 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자, 상담을 하는 이유는 치유의 과정이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게 바로 족쇄가 됩니다. 너 나한테 한 얘기 내가 그러니까 알긴다. 자, 이것으로 끝납니다. 네,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 즉시 소위 말하는 어용 언론 불러서 바로 기사화가 되고요. 성폭력 피해자는 내 사례가 나가면 그게 아무리 익명으로 돼 있고 전형적인 사례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알아요. 자기 얘기인데 그래서 네. 그분들은 이게 여러분 사지가 경직돼요. 모든 근육이 경직돼서 여러분 사람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막대기 같이 굳어버려요. 정말 이 말 한마디로 굉장한 충격을 받으시는데 언론에 대대적으로 다 공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 강의한답시고 강의로 그 내용을 막 말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한 사람을 그렇게 불어버리는 것 자체가 그런 걸 배신이라고 부르는 거야 인간들아.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비밀 유지 의무가 변호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일을 하라고 상담소장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다 외부에 다 얘기하고 다닙니다. 제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런 네. 얘기들이 저한테 들어왔을 때 네. 막 제가 몇 개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지고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네. 그런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면 증거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한테 전화를 했었던 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그리고 그분들이 문제는 전화로는 얘기를 하는데 네. 만나자고 하면 꺼려하죠. 거절하죠. 저도 사실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재판을 하다 보면 진술이 흔들리면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증을 엄청 한 달 넘게 찾아다니고 직접 현장도 가보고 진술도 계속 이렇게도 바꿔서 물어보고 저렇게도 바꿔서 물어보고 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초창기에 제가 조사했을 때 카톡방에 7명이 있었어요. 전국 사례가. 예를 들면 거기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상담 실적이 전혀 없대요.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전화가 없대요. 아예. 어떤 상담소는. 그런데 1년이면 몇천 건 막 이래요.
상담 실적이 여가부의 통계로 잡히는 게. 자,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감옥 갈까봐 그만뒀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복지사분은 말씀은 소장이 퇴근하기 전에 너 몇 개 이렇게 할당을 준대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초기 상담 기록지가 형식이 체크 이렇게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만 34세, 가정폭력 피해자, 알코올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한 건. 그리고 실제로 상담이 오더라도 이걸 어떻게 부풀리냐면 경찰이 예를 들면 피해자 접수를 받아서 상담소에 연계를 하잖아요. 그럼 연계 팩스 오면 한 건, 그 팩스를 보고 전화번호에 문자 하나 돌리면 한 건, 거기서 회신 오면 또 한 건, 통화하면 한 건, 상담을 부풀릴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예산을 타내야 되니까. 그게 실적이고. 네, 그게 실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없는 건가요? 없어요. 진짜 이건 전국 공통 현상이었거든요. 제가 네. 최소한 7, 8군데 상담소에 대해서 받았었는데 다 똑같아요. 상담 실적 부풀리는 건. 제가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대전에 있는 여가부 지원 상담소 몇 군데 요구를 했더니 자료 준비는 안 하고 한 1, 2주 지났는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한 40몇 명의 그 여성계 사람들이 대전에서 단체로 피켓을 만들어서 김소연 씨 의원 규탄한다고 네. 피해자 시설 뭐 음해하는 뭐 확성기 들고 시위 앞에서 대대적으로 시위를 하더니 대표 세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시의원 갑질이라고 합니다. 시의원 갑질. 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시의원이 감사라는 건 시의원의 의무지 어떻게 갑질이야? 그렇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니네 왜 세금 낭비해? 이렇게 말하기 전에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피해자들 말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양쪽을 다 검증해야 되니까 자료 좀 갖고 오세요 라고 했죠. 다른 기관들, 사회복지시설들 이런 분들은 바로 갖고 옵니다. 제가 기간을 넉넉히 들여도 금방 준비해서 오시는데, 그리고 비치가 돼 있어야 될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준비는 안 하시고 그냥 시위를 하더니 대표 세 분이 오셔서 이거는 시의원의 갑질이다. 자기들은 자료 요구를 처음 당해서 당황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여가부 자료 요구를 처음 당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감사를 안 했다라는 게 당혹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당황스럽고 지금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떼법. 당신들 말로 네. 여성 청년 약자인 소수정당의 시의원에게 단체로 찾아와서 이렇게 위압적인 고압적인 행위를 하는 거, 이게 바로 갑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갖고 와라 자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군데가 자진 폐쇄했습니다. 네, 최종적인 여러분 결론은 이 싸움을 이기신 거죠. 그래서 이 성폭력 상담소를 문을 닫게 만드셨어요. 일단 여기서 박수. 네. 이게 대전만의 사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활동을 할 때 상대가 폭력적으로 나오면 대단히 당혹스럽죠. 제가 웬만해서 겁을 내거나 하지 않는데요. 뭐 융단 폭격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배신자는 기본이고 네. 적폐. 피해자 파리를 하죠. 여성 약자를 지원하는 네. 자기들이 뭐가 잘못이냐.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네. 피해자를 팔아서 자기들의 보급 투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실수를 잘해요. 앞으로 전국에 계신 총선 주자들께서 이런 부류들과 싸울 때 잘 보셔야 될 게, 이들은 말실수를 진짜 잘해요. 피해자들이 보다 못해서 제가 특위 구성하려고 했더니 다 민주당이 막고. 특위 구성할 때 민주당이 막는 그 과정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성폭력 상담소의 비리를 제가 검증을 해놨고, 또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사회복지시설 일부의 어떤 보조금 비리를 네.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 당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거는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조금 특위를 구성을 하기로 얘기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 그 젊은 의원이 준비하는 것을 계속 꺾어놓는 거예요. 수차례. 결국에는 제가 발의를 했어요. 긴급 발의를. 네. 서명을 쭉 받았죠. 긴급으로. 실제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이거는 공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서명을 다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앞두고 그리고 대전시 민주당 시당위원장인 조승래 의원께서 대전시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갑자기 잡고 나서 어찌된 연유인지 한 분씩 한 분씩 같은 날 1시간 안에 다 오셔서 그거를 취소를 하고 갔다. 취소했어요. 시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하여 서명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을 자기 이름을 찍찍 긋고 가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이런 역대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저질러서 결국에는 무산이 됐어요. 특위가. 이렇게 특위 구성이 무산되자 혼자서 또 둘이서 이렇게 힘들게 국회까지 계속 내부 고발했는데도 다 무산되고 공익신고자들이 흔히 당하는 집단 따돌림과 피해를 보고 있었던 피해자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이 인터뷰 소식을 알고 성폭력 상담소장을 비롯한 6개 힘센 언니들이 시의회 기자실을 접수를 했죠. 뒤에 딱 서 있었어요. 서 있고 피해자들이 이제 울면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고 이걸 고발한다고 인터뷰를 하니 그 자리에서 즉시 반박 기자회견을 한 해당 소장이 하는 말이 자, 지금 저러는 건 피해자들의 권력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권력화다. 네. 자, 성폭력 상담소 여성계들은 성폭력 가해자 남성들이 무고로 고소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당하니까 피해자들의 권력화다. 그렇습니다. 권력은 자기들이 가져야지 피해자가 가지면 안 되나 보네. 네. 그게 다 기사화돼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후원금이나 국가 보조금을 그냥 n분의 1로 피해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더 낫다니까요. 그럼요. 이 인간들 네. 먹여 살릴 필요가 없어요. 네, 언제든 지원해줄 준비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사실 변호사 수가 많고요. 법무부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이고요. 전문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n분의 1로 나눠주면 그분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변호사를 수임하는 게 네. 차라리 이 인간들 먹여 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유통비에다가 이력을 쌓아주죠. 이력 쌓아서 정치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네. 사람들이 네. 시의원이 되고 주요 네. 기관장이 되고 정치인이 되죠. 이게 여러분 네. 진보의 민낯입니다. 전문성도 없으면서 네. 네, 저는 무슨 전문성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전문성은 변태적인 전문성이 있죠. 저는 관음증 걸린 사람들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네. 뭐의 전문가냐면요. 권력투쟁의 전문가죠. 이 사람들은 네. 할 줄 아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권력투쟁과 보급투쟁 그리고 뻑하면 혁명. 그것을 위해서 피해자를 앞세우죠. 최근에 선생님 있었던 일은요. 네. 내부 고발을 하셨던 분들이 저를 만나기 이전에 1년 전부터 계속 김태우 사관이나 뭐 여러 사건들처럼 내부 고발을 해왔어요. 그것을 심지어 지자체에 있는 시청 직원과 소장이 서로 짜고 공익신고를 한 내용을 인적사항이 드러나게 그대로 소장에게 전달해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요. 국민권익위가 최근에 대전지검에 고발 조치를 한 중요한 사건 사례가 나왔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볼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보고 있거든요. 공익신고자가 보호는 받기는커녕 공익신고자가 돌팔매질의 대상이 돼버리는, 그리고 그 공익신고자를 돌팔매하는 애들이 누구다 여러분? 이 진보라고 하는 인간들이고, 그거를 지지한다는 자칭 깨시민들이 마녀 사냥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공익신고 자임을 네가 밝혀라, 네가 다 입증해라 이렇게 하고 있었던 시스템들이 많은데 네. 이 사건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감당을 못 하실 거고, 그리고 여기서 상대는 김상조입니다. 지금 저희 상대는 말씀하신 주사파를 필두로 한 시민단체 조직들, 제가 명명했거든요. 재벌이 아니라 네, 시벌 조직들입니다. 대전에는 시벌 조직들의 전횡이 굉장히 심각하고 네. 시민의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빼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뭐 관련 특위나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네. 저는 철새로 날아가서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네. 이번에 이 시벌 조직 타파에 네. 큰 흐름을 바꿔보고 큰 역할을 해보고 나아가 총선 주자들이 이 일에 관심을 좀 가져서 전국에서 좀 사례가 나왔으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대한민국의 정치가 건전하게 되려면 여기가 이겼다 저기가 이겼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그게 정답 같아요. 무엇보다 무조건 민주당, 무조건 자한당 지지를 하는 분들보다 여기 제 방송을 보시는 이런 분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자한당 지지자지만 내가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지자들이 이 나라를 건전하게 유지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살아생전 처음으로 보수정당 찍을 겁니다, 이번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할 거에서 한 5번은 더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할 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제가 또 자유한국당 사람 섭외했다고 어쩌고 할 건데,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메시지가 유의미한 메시지면 정당 가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유연하고 능력 있는 철새 정치인 김소연이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거를 참으면서 욕만 디립다 했었던 유재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